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포도라는 회사의 대표로 있고요. 조용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이제 설립한 지 5년 된 회사인데 주로 거의 뭐 가내 수공업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큐티 라이센스도 이제 저희가 판매도 하고요. 그다음에 컨설팅이라든지 그 용역을 해서 주로 먹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큐티 커뮤니티 사이트도 코어닷넷이라는 사이트를 아마 2004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먹고 사는 게 좀 바쁘다 보니까 좀 많이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듣기 편하실 거라고 좀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끝날 때쯤에 이제 질문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오늘 그 소개해드릴 내용은 뭐냐면 큐티가라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 프레임워크가 가진 기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그 새로운 어떤 툴킷이라든지 어떻게 그 도입을 하려고 검토를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기능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정장애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필요한 소유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인베디드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소유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환경이 다르고 그 과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잘 선택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것저것 용역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컨설팅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그다음에 유용한 것들 소개를 해드릴 이제 그 생각으로 지금 자료를 좀 준비해왔습니다. PPT 자료가 굉장히 짧은데요. 제가 그 핵심 내용 중에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제가 축약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앞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큐티 쪽에 보면 뭐 데스크탑도 지원한다고 하고 인베디드 지원하고 모바일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기능이 굉장히 플랫폼이 많다 보면 분명히 많은 기능들이 내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인베디드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이게 전부 다 쓸 경우가 사실은 물론 뭐 있는 것도 있겠지만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이 있겠지만 필요한 몇 개들만 이용을 하면 충분히 빠르게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 제가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베디드에 좀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 UI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UI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뭐 그 보통 인베디드 쪽에 트리 같은 건 잘 안 넣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빼고 나머지 조금 UI 쪽으로 아니면 터치라든지 이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만 이제 시사 선택해서 그 UI를 구성을 하면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이제 큐트라는 게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알려져 있기로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이게 UI 그리는 툴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큐티 다큐멘트 딱 열어서 이렇게 쭉 보시면요,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의 과정에 필요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레드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뭐 STL 같은 템플릿 라이브러리도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충분히 잘 활용해서 하면 좋은데, 이제 이렇게 또 많이 이제 보시죠.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굳이 뭐 UI만 큐티를 이용한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실제로 그 구현하는 이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큐티로 구현했을 때 코드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거든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바깥에서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가령 예를 들어 제이슨 같은 거를 처리한다고 봤을 때 큐티는 4줄이면 끝나거든요, 그냥. 근데 보통 제이슨 라이브러리 포팅 해야 되고 사용법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정말 제대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검증도 직접 해야 되는데, 일단 큐티는 일단은 다 잘 만들어진 게 들어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이따 살펴보고, 또 이제 하나는 뭐냐면 그 기존의 인베디드 제품 개발을 했던 과정들을 보면 그 어떤 학습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큐티 쪽에도 적용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큐티라는 새로운 것 보고 그다음 큐티 굉장히 편한 부분이 많거든요.
자,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도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일반적인 개발 환경을 이제 보면요, 뭐 소스 코드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 크로스 컴파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겟으로 전송한 다음에 실행하고 디버깅, 이제 무한 루프 반복이죠, 이게. 근데 이제 보통 소스 코드 작성할 때는 보통 이제 그 윈도우처럼 통합된 그 통합 환경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인베디드 쪽에는 뭐 소스 인사이트를 쓴다든지 아니면 메모장 같은 에디터류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컴파일을 하고 타겟으로 전송할 때 뭐 FTP로 전송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NFS로 실행하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Qt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처리하냐면, 앞선 세션에서 아마 소개가 됐을 텐데, 그 부트 투 Qt 같은 걸 이용해서 미리 프리빌트 된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운데, 안드로이드 같은 통째로 된 이미지 자체가 있고, 그걸 그냥 보드에다 올려놓으면 그냥 우리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앱 만들듯이 그냥 앱만 만들어서 그냥 개발하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걸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보면 뭐가 이제 또 있냐면, 그 Qt 크리에이터 통합 환경에서 그 코드 작성하면 그냥 디플로이 버튼 딱 누르면 보드에 딱 전송이 돼서 실행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게 미리 작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툴체인부터 시작해서 루트 파일 시스템도 넣고 Qt 라이브를 포팅해서 집어넣으려고 하면 특정 제조사나 특정 하드웨어에 맞게끔 딱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식 지원하는 것들 보면 뭐 프리스케일이라든지 그 TI라든지 뭐 이런 라즈베리 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좀 국내 정서랑 좀 안 맞습니다. 왜냐면 국내에서는 다른 칩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특히 삼성 칩 같은 거. 제가 이거 뭐 여담인데, 제가 이거 작업해 보려고 하거든요. 삼성 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 저기 Qt 쪽에도 보면 이제 이런 환경이 갖춰져 있고, 만약에 사용하고자 하는 칩이 보면 이제 비글 보드 같은 게 TI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프리빌트 된 게 있고, 바깥에 그 보시던 그 데모 했던 환경이 그대로 동작되는 게 그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Qt 크리에이터 쪽 실행을 이제 하면 그 메뉴 쪽에 보면 이제 링크, 그러니까 버튼이 하나 생기는데, 거기서 위자드 형식으로 마우스 넥스트 집어넣고 마이크로 SD 카드라든지 그걸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꽂고 부팅하면 그대로 뜨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런 형태가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소개시켜 드릴 내용들이 이제 조금 저는 좀 중요하게 Qt가 보면 이제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게 인베디드에서 무슨 얘기냐면, 인베디드 쪽 작업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데 기존 전통적인 방법은 작성해서 보드에 옮기고 실행하고 계속 반복하는데, 일반 데스크탑 개발에 비하면 이거 여간 짜증나는 작업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아까처럼 좀 전에 소개해드린 부트투 Qt 같은 거 이용해서 편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막 그것마저도 없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방법이냐면, Qt가 윈도우에서 짠 코드나 리눅스에 짠 코드, 맥에서 짠 코드가 거의 동일하게 동작하거든요. 그 특성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윈도우에서 거의 한 90% 작업을 다 하고 나머지 10%만 보드에서 옮겨서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나머지 10%는 이제 이런 작업들이 되겠죠. 얼마만큼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왜냐하면 PC는 워낙 빠르고 느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드웨어 디펜던트한 루틴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GPIO에서 뭔가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배터리 뭐 잔량 체크를 해야 되고, 와이파이 뭐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만 이제 보드에서 작성을 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윈도우에서 다 개발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는 것들 대부분 뭐냐면 거의 대부분 다 윈도우에서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 정도 다 그냥 거기서 해버리고, 디버깅 거기 다 해버리고, 나머지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팁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인베디드 프로그램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데스크탑 개발하는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죠.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 최종 결과물이 인베디드 보드에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얼마큼 나오고 얼마만큼 하드웨어 잘 물려서 동작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크로스 컴파일러, 그러니까 툴체인으로 컴파일을 해가지고 보드에 나중에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GCC 기반의 툴체인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Qt가 뭐 인텔 컴파일러에서도 컴파일되고 비주얼 스튜디오 컴파일러도 컴파일되고 뭐 GCC도 컴파일되고 이렇게 이제 특성이 있는데 이왕이면 문법 자체를, 그러니까 그게 그 컴파일러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C++ 표준이라고 해도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윈도우에서는 MINGW로 컴파일 하시는 게 훨씬 더 속이 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저 아직 그거 제가 지금 옵션 못 찾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CP940으로 컴파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소스 코드를. 근데 GCC는 일단 UTF-8이나 유니코드로 지원 컴파일을 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소스 코드가 좀 미묘하게 좀 달라져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인베디드 쪽 컴파일러가 GCC니까 이왕이면 MINGW 컴파일 하시는 게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보통 이제 이렇게 윈도우 작업하다 보면 그 하드웨어 관련된 디바이스 작업을 이제 보드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설계를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좋냐면 아예 두 개의 모듈을, 그러니까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하고 어플리케이션 이제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뭐 DB에 뭔가 쓰고 네트워크로 뭔가 전송을 해야 되는 루틴 자체를 아예 두 개를 분리를 해놓고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하고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부분하고 서로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아예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저기 보드에서 개발할, 거의 뭐 검증할 일도 없게 되는 이제 보통 이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수월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책임 소재도 명확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하드웨어 개발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하드웨어 쪽하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구현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작업하다 보면 서로 책임 소재 공방이라든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겪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아예 두 개를 분리를 해놓고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깔끔하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 네트워크로 주고받으면 예를 들어 뭐 성능에 문제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뭐 그 네트워크로 굉장히 대용량 데이터를 주고받지 않은 이상 거의 문제가 없고요. 만약 성능이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하면 리눅스에만 있는 도메인 소켓을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유닉스 쪽이라든지 그 안드로이드 같은 데 보면 서로 프로세스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다 도메인 소켓으로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토콜만 XML을 만들어서 뭐 디버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던지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끝낼 수 있고 서로 책임 소재도 명확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Qt를 이제 인베디드 쪽 하다 보면 이제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Qt 관련된 자료가 너무 옛날에 작성된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도대체 뭐 2점대도 있고 3점대도 있고 4점대도 있고 5점대도 있고 물론 이제 Qt 본사 쪽에서는 최신 버전이 가장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사실 인베디드는 그럴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만약에 그러니까 Qt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뭐 최신 버전으로 하면 되냐? 근데 4점대는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자, 그 버전 선택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Qt 최신 버전을 쓰고 싶어도 보드 제조사에서 포팅을 안 해주면 못 쓰지 않습니까? 자,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버전 선택에 좀 많이 갈림길이 있는데 보통 그 하드웨어 업체들이 보드를 새로 레퍼런스 보드를 하나 만들면 툴체인도 넣고 각종 루트 파일을 구성한 다음에 예제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는데 그때 이제 Qt도 고객이 요구하니까 잘은 모르는데 일단 포팅을 해 놓는데 보니까 4점대 예전에 작업 이제 그때 당시에 나왔던 버전이 4.6점대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걸 가져다 포팅을 해서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계속 버전이 바뀌면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면 좋은데 그걸 보통 안 해줍니다, 보통. 왜냐면 자기네들은 보드를 판매하는 회사지 그 뭐 Qt 관련된 부분들은 요구는 해서 하긴 하지만 옛날 거 잘 돌아가면 그냥 그거 쓰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버전이 4점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4점대하고 5점대하고 코드가 거의 호환된다고 해도 그 내부 구조로 가면 굉장히 다르거든요, 구조가. 그래서 4점대 같은 경우는 지금 4.8.7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아마 오픈소스는 4.8.6까지만 공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공개 그 있고 그다음에 5점대도 계속 두 개를 같이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 보면 4점대하고 5점대로 넘어오면서 그 5점대 같은 경우는 성능을 굉장히 높이려고 밑부분을 싹 다 뜯어버렸거든요. 그래서 Qt가 그 모토로 하는 어디서든지 컴파일만 다시 하면 실행시킬 수 있다는 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안드로이드도 포팅도 쉽게 하고 iOS도 포팅 쉽게 하고 뭐 리눅스 윈도우즈는 당연하고요. 이제 그걸 쉽게 하기 위해서 구조를 싹 바꿔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크게 못 느끼는데 이거 하드웨어 레퍼런스 보드 만드는 회사 입장에 봤을 때 이거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Qt도 잘 모르는데 Qt 4점대는 그나마 심플한데 5점대는 내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복잡해지고 또 툴체인 버전도 좀 높아야지 컴파일이 잘 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체들이 5점대는 좀 잘 포팅을 안 해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내막이 좀 깔려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4점대에서는 그러니까 QWS라고 붙은 이제 윈도우 서버 같은 X가 없이 동작할 수 있는 거를 내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심플하고 그냥 쓸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5점대 가려면 동일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 웨이랜드도 집어넣어야 되고 굉장히 일이 복잡해지거든요. 뭐 푸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웨이랜드 푸팅하는 게 이게 여간 또 사람을 또 이제 그렇게 만들죠. 네, 디펜더시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통적 그 지금 아마 Qt 본사에서는 이제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이제 Qt 5점대가 버그가 좀 초창기에 많았거든요. 물론 계속 수정되고 지금 5.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블한 거 위주로 지금 버전이 이제 바뀌고 있긴 한데 이제 이것 때문에 전통적 사람 그냥 4점대를 그냥 계속 고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거나 컨설팅하는 업체들 보면 4점대를 쓰는 경우가 한 80% 정도, 나머지 5점대는 한 20% 정도 된다고 이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점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5점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즘에 오픈GL ES 지원을 그래픽 그 이제 GPU를 이용해서 그 가속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안드로이드 그렇고 iOS도 그렇고 그 UI UX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이게 GPU 가속을 타야 되거든요. 이게 무조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보드 제조사에서 보통 오픈GL ES 드라이버를 주면 Qt에 그걸 맞게끔 고쳐야 되는데 자 이제 4점대에도 물론 그게 가능한데 5점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오픈GL ES가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동작 속도 4점대와 5점대 비교하면 5점대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버전 선택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 멀티 프로세스로 할 건지 싱글 프로세스로 할 건지가 문제가 있는데 자, 이겁니다.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간단한 프로그램이야 그냥 싱글 프로세스 만들어서 그냥 실행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조금 기능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다 보면 사람끼리 나눠야 되고 그렇다고 옛날 퓨처폰 시절처럼 하나로 뭐 굉장히 많은 루트를 여러 사람이 나눠가지고 나중에 싱글 빌드를 해가지고 저기 배포해야 되거나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뭐 멀티 프로세스가 필요할 텐데 이 멀티 프로세스를 처리를 하는 거를 잘 고려를 해보시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밑에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하고 어플리케이션 부분을 이제 분리하는 거랑 똑같이 보면 되거든요. 근데 Qt가 보면 그런 부분 지원 처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Qt 그 4점대 계열에서 QWS라고 붙은 녀석이 있는데 아마 그 Qt 실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드 실행할 때 마이너스 QWS 옵션 붙이고 실행을 하면
그 서버로 딱 뜨고 없이 실행시키면 그게 클라이언트 모드로 뜨거든요. 그러니까 X 윈도우 모델 자체가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서로 윈도우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거든요. 이게 똑같이 이제 되어 있는 걸 이용해서 활용하면 할 수 있고요. 이제 5점대에서는 뭐 웨이랜드 같은 거 이용해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한데 QW에서 빠진 게 왜냐면 뭐 물론 이제 웨이랜드를 이제 쓴 이유가 뭐 퍼포먼스 문제 때문에 5점대에서 그냥 QW에서 버리고 이렇게 넘어온 부분도 그 있긴 한데 근데 뭐 좀 느려도 좀 쓸만한 케이스도 사실 생각보다 많거든요. 좀 아쉽긴 한데 5점대에서는 웨이랜드 이용해서 이건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저희가 흔히 많이 하는 엠베드 많이 하는 거 GPIO 그래서 뭐 핀 몇 번째 핀 뭐 읽어가지고 처리하고 그다음 시리얼로 뭐 센서 값도 받고 뭐 또 다시 보내기도 해야 되고 뭐 지문 모듈 같은 경우에도 시리얼로 데이터 프로토콜 오면 파싱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마 C로 만들어진 루틴이 있으면 일단 UI가 붙으려면 그러니까 C 루틴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UI가 프리즈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스레드를 만들어 놓죠. 그럼 이제 스레드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UI 쪽에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냥 UI 호출 바로 호출해 버리면 그 소위 말해 스레드 세이프 문제 때문에 죽어버리죠 그냥.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거 우회하려고 이렇게 막 만들고 하는데 Qt 쪽에 뭐가 들어있냐면 Q소켓 노티파이어라는 이제 게 있는데 이제 그걸 이용하게 되면 장치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DV 밑에 GPIO 언더바 키라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있으면 그쪽에서 뭔가 데이터를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 뭐 폴링해서 계속 읽는 방법도 있는데 Q소켓 노티파이어로 해당 장치 딱 오픈한 다음에 그 리드가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 읽을 게 발생하면 시그널을 탁탁 던져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이벤트만 보고서 데이터 왔구나 하고 그냥 읽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스레드를 쓰지 않아도 그냥 그 간단한 루틴만으로 끝낼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간단한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모를 수밖에 없는 게 큐티에 다큐멘트가 없어요. 이게 사용하는 부분도 아예 없고요. 저는 그럼 어떻게 알았냐? 옛날 옛적에 그 큐토피아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제가 그 소스 코드를 막 까봤거든요. 내부를 막 보다 보니까 QWS 서버 쪽 사용하는 기능도 예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GPIO 사용하는 핸들링하는 것들도 내부적으로 들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 알았거든요. 이제 그거 이용해 보시면 그러니까 스레드 괜히 굳이 빼지 않아도 굉장히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죠. 이게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거 있거든요. 만약에 마이컴이라든지 DSP라든지 어떤 대상하고 빠르게 데이터를 막 주고받아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Q소켓 노티파이어 같은 거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Qt 이벤트 디스패처가 막 공작하는 와중에 그 체크가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이 너무 늦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늦기 때문에 그 경우는 그냥 스레드 이용해가지고 처리하시고 근데 Qt 스레드가 되게 좋은 게 이렇게 되거든요. 스레드에서 뭔가 데이터를 읽었다라는 신호를 시그널 딱 발생시키면 UI 쪽에서 그냥 그대로 받아서 저장해버려도 스레드 세이프하게 동작하거든요. 굉장히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제 인베드 쪽 하다 보면 이제 어떤 게 많냐면 이벤트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전원 버튼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핫키 같은 걸 딱 누르면 뭐 무슨 화면에 떠 있든 간에 화면 다 닫고 뭐 다 처음으로 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보면 큐트에 보면 그 글로벌 이벤트 필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객체 글로벌 이벤트 필터 아마 그 키워드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올 텐데 거기다 검색해 보면 큐트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메시지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어떻게 그 주로 활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전원 버튼 같이 전역적으로 그냥 눌러 수 있는 것 같은 경우 글로벌 키 이벤트 필터에서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P키라고 예를 들어 하면 P가 들어온지 없는지 보고서 거기서 훅 해서 그냥 다 보고 다 버려버리거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이 전역 이벤트 필터를 이용하면 스크린 세이버를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지 않습니까? 몇 초 동안 아무런 동작도 안 하면 백라이트를 끄든 아니면 스크린 세이버 화면을 전환을 하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그쪽 이벤트 필터에서 모든 이벤트가 다 들어오니까 특정 시간 동안 동작 안 한다는 거를 거기서 체크할 수 있거든요. 모든 이벤트가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고, 이제 또 이제 그 부분 이제 Qt가 굉장히 그 기능도 많지만 물론 가장 핵심은 이제 UI죠. UI를 그릴 때 그 인베디드 쪽에서 그러니까 데스크탑용 보통 만들 때는 굉장히 작은 마우스 포인터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걔는 이제 조금 그냥 일반적인 UI 형태, 그러니까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처럼 만드는데 Qt도 그거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보통 인베디드 기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마우스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터치를 하다 보면 이게 화면도 커야, 그러니까 버튼도 커야 되고 그다음 트릭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조작할 수가 보통 없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이제 버튼도 손가락 크기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거든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Qt에 있는 일반적인 것들은 보통 다 안 쓰거든요. 테이블 위젯 물론 쓸 수도 있겠는데 이제 뭐 커스터마이징도 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위젯이라든지 뭐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만 갖고 와서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Qt에 이제 놀라운 장점이 하나 발휘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이제 MFC 같은 거 하다 보면 우리 이미지도 버튼도 이미지로 해야 되고 일단 호버도 처리해야 되고 뭐 하다 보면 이제 그러면 뭐 C 버튼 상속 받거나 아니면 CW한테 상속 받아 온페인트에서 막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Qt도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 4점대부터 이제 스타일 시트가 이제 지원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버튼에다가 set 스타일 시트라고 해서 우리 CSS 1.1 문법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웹에서 사용하는 거. 그 신텍스로 집어넣게 되면 버튼에 이미지 씌우고 호버 처리하고 이게 한 방에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C++ 코딩할 일도 없거든요. 그래서 C++ UI 작업을 하면 완전히 그 막노동이다라는 어떤 인식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뭐 굉장히 편해진 게 심지어 그 다이얼로그, 그러니까 Qt 디자이너에서 버튼 하나 갖다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스타일 시트 체인지 해서 텍스트로 몇 개 쭉 쳐놓으면 그냥 그 즉시 반영된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UI 개발하는 게 이제 시간도 많이 안 걸리는 이제 작업이 되고 또 즐거운 작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QML이라는 게 많이 있는데 아까 계속 설명을 하고 Qt 자체에서도 이렇게 QML을 굉장히 하는데, 이제 QML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HTML5처럼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HTML5 태그처럼 QML 태그를 가지고서 쭉 요소를 배치해 놓고 관련된 그 비즈니스 로직들은 그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가지고서 처리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C++로도 할 수 있고 QML로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C++ 같은 경우는 원래 전통적으로 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뭐 버그도 제가 봤을 때 큰 문제 없이 그냥 잘 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또 C++ 문법에 익숙하다라고 하면 위젯도 굉장히 편한데, QML은 도대체 뭐냐면 그 QML은 아까 말씀드렸던 Qt 마크업 랭귀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자바스크립트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C++ 개발자가 하기에는 조금 낯선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 웹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자바스크립트 할 줄 아는 사람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작업하기에는 굉장히 간단하다는 장점이 생기고,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QML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코드를 대충 발로 짜도 죽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누군가가 만들었던 C++ 코드는 포인트 잘못 선언하거나 이렇게 되면 컴파일도 해야 되고 뭐 에러도 많이 나는데 일단 QML 죽지는 않거든요. 뭐 그렇다고 이제 QML이 굉장히 좋냐?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프레이팅 방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적으로 C++보다 느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QML로 대부분 작업을 하고 속도가 떨어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웬만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동작을 잘 하거든요. 빠르게 잘 하는데 굉장히 네트워크로 뭔가 대용량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속도가 굉장히 고속으로 동작해야 되는 경우는 C++ 플러그 위젯으로 만들어서 걔를 타입을 갖다 쓰거든요. 이제 그렇게 믹스해서 이제 쓰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베디드라고 해도 위젯으로 할 건지 QML을 할 건지는 회사 내부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적당한 걸로 결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QML 쪽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보면 어디는 QML 1.0, 뭐 2.0 이렇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버전이. 그리고 Qt 퀵 컨트롤도 있고.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처음에 만들어서 QML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뭐 퍼포먼스라든지 이거라든지 기능도 좀 향상해서 Qt 2.0을 만들었고요. 그리고서 QML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거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것도 할 수 있겠네라고 해서 나온 게 그러니까 QML을 가지고서 데스크탑 컴포넌트를 다 구현해 놓은 게 Qt 퀵 컨트롤이거든요. 실제 예제 보면 Qt 퀵 컨트롤로 만들어진 예제를 보면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을 정말 금방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코드 자체가 파이썬도 코드가 작다고 하는데 Qt도 QML로 그 Qt 퀵 컨트롤 이용하면 굉장히 적은 양으로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Qt 다큐멘트 쭉 열어보시고 나서 내가 필요한 걸 딱 선택하고 아니면 상상하지 않습니까? 다 들어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용해서 적절히 판단해서 쓰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많아서 그 좀 결정장애가 생길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아까 구지구획증 말고, 그러니까 몇 가지만 얘기하면 일단 스레드 같은 거 많이 쓸 거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쪽 소켓들, 그러니까 네트워크 소켓 자체도 굉장히 그 이벤트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TCP도 있고 UDP도 있고 그다음에 TCP 서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서버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바깥에서 데이터를 줘야 된다고 하면 TCP 서버 그냥 상속받아서 스타트 시켜놓으면 그냥 서버 기능 잘 동작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이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XML도 있고 JSON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시면 아마 웬만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 오픈소스로 진행하는 거나 아니면 일반 프로젝트에서 보면 Qt 쪽에 있는 거 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구현하고요. 추가로 구현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뭐 한글의 오토마타 같은 거. 그건 없으니까. 물론 이제 상용 쪽에는 이제 들어있긴 한데, 그 상용 취득하면 이제 한글 입력기도 다 들어있거든요. 쓰시면 이제 없으면 이제 그거 정도 구현하지 나머지는 다 그냥 웬만하게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크립토, 그러니까 암호화 관련된 것도 필요하다 보면 들어있고, 오픈 SSL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HTTP로 뭔가 데이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Q 네트워크 액세스 매니저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로 get하고 호출하면 그냥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C로 하거나 다른 툴킷을 해야 되면 엄청나게 많은 코드가 굉장히 짧게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물론 이제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많은데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서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아마 인베디드 개발하거나 다른 거 개발하실 때 유용해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시간 날 때 틈틈이 읽어보시고 활용할 수 있는 거 활용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여기까지고요. 저 한국말도 잘 알아듣거든요.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기 좀 그러시면 밖에 나가 있을 테니까요. 저쪽으로 오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